예전에 네네. 이제 완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오르기 전으로 가보면은 네. 저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요. 그때 신사임당님 채널에 왔을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비싼 게 더 비싸진다라는 철학이 변함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 오르기 전에 시장에서 보면은 5억짜리가 있고 4억짜리가 있으면 네. 이 5억짜리가 4억짜리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오르잖아요. 네, 네, 네.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유지를 하면서 오르잖아요. 네. 보통 그래요. 아실에서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이런 비싼 것들이 이미 다 많이 오른 시장이다 보니까 네. 지금의 시점에서 그냥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게 안 오른 시장, 망한 시장을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내가 부산에 살고 있어요. 그냥 나는 투자자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니고 그냥 네. 실거주자예요. 네. 전세 월세 살고 계신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부산의 시장이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엄청 내리막길이었어요. 네네. 대전이라는 시장보다도 더 못한 시장이었어요. 대전이 막 10억을 갈 때 부산에서 제일 비싼 게 7억이었어요. 그러면은 7억 자체는 부산에 불과 2년 거주 전에만. 7억 자체는 네.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34평이 7억이라고 하면 비싸요. 그냥 절대 가격만 놓고 보면. 네. 그렇지만 대전이랑 비교해서 보면 대전이 10억인데 부산이 7억이라는 사실을 알면 부산이 기분 나쁜 거예요. 도시규모나 더큰 인구나 도시인데.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대전보다 못하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광주도 비쌌어요. 네. 광주가 막 9억, 10억 하고 그 있었어요. 봉선동.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완전 역전됐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오를 만한 부동산을 어떻게 알죠라고 할 때 네. 가장 기준을 잡는 거는 첫 번째. 그 동네의 최고가 아파트의 가격을 내가 알아두는 거예요. 최고가 아파트. 네.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외우니까 네. 부산에는 그러니까 30평대 기준으로 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수로 기준을 잡고 네. 부산이면은 그 수영구 남천동에 가면은 네. 삼익빛이라고 광안대교 앞에 있는 네. 무지개 색깔 아파트가 네. 있죠. 네. 그 아파트가 이제 과거 2년 19년으로 돌려보면은 네. 7억 8억대였어요. 아, 느그서장 사는데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이제 막 변호인에도 네. 나오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이렇게 네네. 자기가 지었다고 하는 그런 네네. 장면도 나오는 아파트인데 하여튼 그 각 지역의 최고가 아파트를 내가 그 가격만 알면은 지금 어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 올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아, 그 도시 규모 대비.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주 천재가 아니더라도 네. 부산이 대전보다 3억 싸다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부산의 가격만 보면 막 제가 부산의 가격 7억이 쌉니다라고 하면 욕 먹겠죠. 아, 저 투기꾼 자기가 더 올려가지고 팔려고 저런다 이럴 수 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내 지역만 볼 게 아니라 내 지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아파트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네. 내가 그 아파트를 사지 않더라도 네. 그 아파트가 내가 사고자 하는 동네를 이끌어가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그 동네에 7억이 제일 비싼 거고 네. 내가 살려는 아파트는 3억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나는 3억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 이 7억이 딴 동네에 비해서 싼 게 맞나 이게 먼저예요. 예. 우리 동네 대장만 공부를 해놔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 3억짜리 아파트에 뭐 학군이 어떻고 네. 단지 내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고 지하 주차장이랑 연결돼 있고 이런 네. 개별 속성을 공부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지금 사는 게 맞아라는 거를 공부를 하려면 네. 그 지역에서 제일 괜찮은 아파트가 다른 동네 제일 비싼 아파트에 대비해서 네. 아실에서 가격 흐름을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좋은 아파트니까 당연히 비싸긴 해요. 그 동네에서. 네네네. 근데 그게 부침이 있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이게 쌓이면 네. 돈이 볼 때 이 동네에서 입지가 제일 좋은 아파트 이 아파트인데 네. 딴 동네에서 이미 다 번 돈이 막 7억 하던가 14억 올려놓고 네. 온 돈이 봤을 때 야, 부산 7억 너무 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오르면 내가 이 동네에서 봤던 3억짜리도 겸사겸사 같이 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첫 번째고요. 근데 지금은 남아 있는 게
그거 뭐 읍면 이런 거밖에 없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이런 관점이 또 생겨요. 지금은 네. 다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화면 하나만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 경기도 과천으로 좀 가볼게요. 과천은 누구나 많이 아실 거고 네. 정말 그 고위 관료직들도 많이 사시는 곳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과천은 또 비싼 이유가 재건축을 하기 때문인데 이미 재건축이 된 아파트도 있고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도 있는데 네. 이 친구 가격대만 보면 진짜 비싸요. 보시면은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가격을 보면은 막 17억 7천, 18억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신사임당님도 우와 비싸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기준점을 잡냐면 이걸 사시라는 게 아니라 과천 언저리에 보면 안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비싼 거를 기준으로 과연 이게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는지를 보려면 제가 네. 여기 비교 버튼을 하나 딱 누르고 네. 이 주공 아파트를 하나 딱 누르면 차트가 추가가 돼요. 네. 그래서 38평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네. 추가를 하고 요거를 지우고 네. 그다음 제가 부산으로 가볼게요. 부산으로 네. 지도를 좁혀서 부산으로 한번 가보면 부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죠.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말한 삼익빛이라는 아파트가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그- 광안대교예요. 네. 그 튀어나온 예, 데있잖아요. 그래서 네. 신사임당님께서 니그 서장 사는 데가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삼익빛을 딱 눌러보고 여기에서 30평대 그냥 네. 35평으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네. 추가를 하고 이렇게 지우면 보시면 파란색이 부산의 삼익빛이고 네. 빨강색이 방금 보셨던 과천이에요. 아. 근데 보시면은 과천과 부산의 삼익빛이는 과거에는 네. 6억, 7억, 8억까지 차이가 났었어요. 네. 이 두 개 아파트가. 음. 근데 점점점 과천이 떨어져서 부산과의 차이를 좁혔던 시점이 있죠. 네. 예를 네, 들면 네. 그러다가 과천이 막 벌려버리는 거죠. 네. 부산은 죽어 있고 아. 요렇게만 한번 볼까요? 이 아래 막대기를 살짝 좁혀보면 부산이 오르기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럼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보면 부산한테 따라잡힌 과천이 이때는 상대적으로 지역이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부산이 오를 때 과천은 오르긴 했으나 음. 상대적으로 못 오른 거죠. 네, 네. 우리는 부동산은 어차피 상대성이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따돌려 버렸죠. 과천이 먼저. 다시 치고 올라가. 근데 갑자기 이제 돈이 보기에 부산이 싼 거예요. 네. 그럼 부산 사면은 돈이 보기에 어디를 제일 먼저 사냐? 제일 비싼 걸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비싼 거는 오를 때 그게 합당한 가격인지 묻지 않고 올라요. 네, 네.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거죠. 아. 과천을 따라잡아 버렸어요. 네, 네. 가격이. 음. 그러면 저는 또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지만 네. 부산 돈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부산 대비 경기도 과천이 싸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절대 가격이 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네. 우리 동네를 내가 실거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제일 비싼 아파트가 타 지역 대비 과연 합당한가, 이성적인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어디나 다 비싸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여기보다 더 올라야 되는 근거가 뭐야? 전문가로서 피드백을 줘봐라고 네. 했을 때는 이런 기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러니까 뭐 전세가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네네. 일단 레벨이 정해진다. 네. 레벨은 영원하다. 네, 맞습니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마음속에 이미 심리적으로 부자 동네가 어딘지 다 아세요. 네, 네, 네. 과천이 비싼 동네라는 거 시간이 지나도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신사임당님한테 네. 과천하고 부산하고 음. 그냥 가격 모르신 상태로 어디 사실래요라고 하면 아파트 한 채를 준다고 하면 네. 어디 신축 34평을 어디가 나으세요라고 저는 이제 서울 사니까 과천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근데 거의 한 대답의 한 70%가 네. 과천이 더 좋다라고 또 부동산 하는 분들은 생각을 해요. 네네. 그게 왜냐하면 아까 히스토리를 보시면 과천이 항상 늘 높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따라잡히면 이상하다고 돈이 느끼는 시점이 오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게 제가 비싼 동네를 예시를 들었지만 네. 최근에 일산이 한 1년 전에 엄청 많이 갑자기 올랐거든요. 일산이 안 오르던 일산이. 네네. 그러면 일산이 안 올라도 너무 안 오르니까 돈이 보기에 일단 싼 거예요. 네네. 그리고 갑자기 또 남양주가 갑자기 또 올랐거든요. 네네. 돈이 보기에 싼 거예요. 딴 데 다 올랐는데 남양주도 이 정도로 안 오른 거는 이상하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보던 동네인 동두천, 의정부 이런 데까지 양주도 이제 올르더라고요. 양주도.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하시되 네. 대신
동두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음. 양주에서 제일 비싼 아니, 아파트.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부동산은 결국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부동산을 팔아서 네. 현금화 시킨 다음에 네. 내가 가방 사고 여행 가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물건이잖아요. 내가 네. 사는 공간일 수도 있고 내가 음. 투자해 놓은 자산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결국 물물 교환의 끊임없는 과정이 있죠. 아.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영원히 오르지도 않고 영원히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기도 하는 구간이 네, 생길 네. 수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원래는 어떤 자산이 비싼데 갑자기 과천이 부산에 따라잡혔어요. 그럼 부산에서 과천을 일단 갈아타 놓자. 네. 혹시나 되면. 네, 네. 근데 만약에 부산도 떨어지고 과천도 떨어졌어요. 음. 예를 들면 경기가 안 좋아서. 네, 네. 그렇지만 나는 더 좋은 어. 위치로 옮겨 탔구나. 아하. 이런 관점이 될 수 있겠죠. 물물 교환으로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뭔지 알겠다. 그거 옛날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때 유튜버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빨간색 클립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물물 맞아요. 교환을 해가지고 맞아요. 무슨 집을 얻었다 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 내가 뭐라도 하나 사면 네네. 전국으로 그렇죠. 그죠? 네. 이거 비교해서 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거랑 가격이 맞습니다. 같아지는 순간이 오면 그게 상승장이든 맞습니다. 하락장이든 네. 같아지는 순간이 오면 네. 갈아타 놓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해놓으면 갈아타 놓고 예. 그냥 그 플레이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명확히 보여드릴 수 있는 두 개의 유명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네네. 압구정 현대랑 잠실주공 아파트가 그 관계예요. 아. 제가 딱 하나 차트 보여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네네네. 한 번만 화면에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파트 중에 대장이라고 그렇죠. 하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 네. 여기 해서 보시면 한강변이 이렇게 쭉 보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 30평대로만 구성된 아파트가 현대 5차 아파트예요. 근데 이걸 비교 버튼 누르고 네. 현대 5차를 하나 넣으신 다음에 네. 34평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하나 그려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송파에서 제일 유명한 재건축이 있죠. 네. 다 아시겠지만 잠실주공 5단지예요. 네. 요거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를 해서 제가 네. 그냥 34평, 35평대로 이렇게 추가를 하나 해놓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상승 때는 잠실주공 5단지가 이 파란색인데 네. 압구정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압구정이 잠실을 벌려버리거든요. 네네.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코 물물 교환을 잘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을 뿐이지 네. 내 생활 수준이 나아진 건 없어요. 없죠. 그냥 난 잠실주공 5단지에 살고 있고 네. 그냥 가격이라는 지표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는 또 교환할 수 없게 취득세도 높고 팔 때 양도세도 높기 때문에 네. 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결코 갈 수가 없네.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물물 교환 시장에선 좋은 게 아니에요. 아하. 근데 뒤로 한번 볼게요. 뒤에 네.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이 하락기예요. 하락기. 네. 그래서 하락기로 보시면 만나죠. 가격이. 아. 근데 이 하락기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네. 박근혜 정부 때 취득세를 1% 인하를 해줬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뭘 살 때 세금을 덜 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보유세도 지금처럼 세율이 높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양도세도 아.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혜택 다 받고 네. 거주 안 해도 되고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락이더라도 나는 송파에서 네. 압구정으로 건너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국민 지금 방송 들으시는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렇게 낙담하시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상승과 하락일 때 잘 교환을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집 팔아가지고 내 돈 쓸 거 아니잖아요. 네, 네, 어디 경기도 네, 가평 네. 가가지고 전원주택 짓고 그러니까. 아파트 오른 값으로 돈 쓰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강남의 빌딩이든 네. 아파트든 다 물물 교환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하. 예. 그게 제가 여태껏 부동산 시장을 이거 지나오면서. 물물 교환을 몇 개를 돌리느냐가 그냥 그 사람 그렇죠. 인생을 결정을 줘버리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1억짜리도 네. 결국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 이걸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네, 네. 이걸 엑시트해서 내가 그러면은 만약에 4억을 벌었다. 아. 뭐 2천만 원 투자해서 5천 벌었다. 그걸 해가지고 그러면 이 다음 버전은 이게 물물 교환 시장이 돌다 결국에는 그 아파트 가지고 건물로 바꾸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 그렇죠. 그니까 그 진짜 빌라부터 건물주까지네. 예. 최근에 상담한 이제 그 연예인 지인분이 계신데 네, 네. 아이돌인데 고민이 그건 거죠. 아. 진짜 친한데
형 내가 아파트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그 네. 친구도 뭐 연예인 생활 정말 오래 했고 네. 돈을 거의 한 30억 정도 모았는데 네. 아파트를 사기에 자기가 여태껏 인생 살면서 번 돈이 여기에 투자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올라버렸어. 내가 지금까지 예. 아이돌 해가지고 30억을 벌었는데 네. 이거를 아파트를 한 채를 산다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허무해지는 네, 거죠. 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실 수 네, 있겠지만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턴을 한 게 그냥 아파트는 내가 전세 살든 월세 살든 하고 네. 그냥 대출 껴서 건물 살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또 그냥 건물과 네. 또 아파트에 갭 이게 차이가 붙은 거죠. 맞습니다. 마치 과천과 부산의 예시처럼 네. 현명한 거예요. 아. 그런 방식도 그런 식으로 더 네. 가치 있는 자산으로 옮겼다. 물물 교환할 수 있으면 네. 그럼 사실 그 물물 교환 시장에서 보면 이 돈이 얼마인지는 별로 안 중요하네요.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망하는 곳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압구정이 30억이 된 거는 그냥 숫자이지 이걸 어느 타이밍에 갈아타서 여기까지 왔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거래세도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못 갈아타는 거죠. 갈아타기가 어려운 네. 거죠. 네, 못 갈아타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강남 진입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어렵겠네요. 지금.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는 아까 초반에 나왔던 거래가 많이 느는 이유가 네. 이런 걸 이제 못 사니까 아예 작은 거를 여러 개 사서 거기에서 엑싯을 해서 그 돈으로 좋은 거를 대출 없이 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조가 잡히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뭐 이게 급등할 아파트, 그러니까 오를 아파트, 내릴 아파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내가 상급지를 나래비를 세울 줄 알아야겠네요. 네, 첫 일단 번째. 지역별로 최고가 아파트가 네.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더 좋은 지역이 어딘지를 알아야지. 네, 내가 물물 교환을 그 순서를 잘못 짜면은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 현대 팔아가지고 내가 잠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되게 사람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네, 어느 네. 동네가 좋은지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네. 아실에 그냥 부동산 시장이 아주 안 좋았던 2013년 기준으로 네. 실거래가를 최고가 아파트 아까 보셨던 그 네, 화면 네.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그 당시 실거래가로 고정해놓고 보시면 어느 동네가 비쌌는지가 순서가 쫙 나와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아주 심플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부동산은 그냥 물물 교환 싸움이고 네, 가격은 그냥 그 기회의 척도일 뿐이다. 네. 지금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지 아닌지 그냥 얘기하는 척도일 뿐이다. 네, 네, 맞습니다. 오히려 가격에 별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그냥 살고 싶은 곳에 사세요. 네. 전세든 월세든. 네. 그리고 이제 남은 내 자본으로 물물 교환을 어떻게 잘할지 연구를 해보시면 네, 네. 가족들끼리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부동산 가격 너 때문에 못 샀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하락기에도 물물 교환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상승론 폭락론에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되시지 의미가 마시고 없네요. 의미가 없어요. 네. 아니 폭락론이라고 집할 거 아니고 상승론이라고 집팔아서 그 물론 이사는 그러니까. 계속 하시는 거 그것도 물물 교환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10년 안에 어디로 가 있느냐가 상승기 하락기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네. 거지. 그 돈 엑시트해가지고 뭐 샤넬백 사지 않는 이상은 물론 기분은 내실 수 있어요. 네. 가끔 이제 팔면은 몇 백만 원으로 가방도 사고 뭐 차도 좀 바꾸고 이럴 수 있지만 네. 그 판돈으로 다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테이크 맨날 사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라면도 먹어야 되는데. 네. 그쵸.